네, 안녕하세요. 마음 채널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어떤 사람과 연애할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일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연애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이미 이제 결혼을 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에 대해서 원치 않거나 연애도 원치 않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취향의 혹은 상황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연애를 원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애 대상을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연애라는 게 생각보다 그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 환경,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심리적으로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애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뭐 연애뿐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함께하는 배우자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로맨틱한 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어떤 대답이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외모가 내 스타일이라던가, 뭐 돈을 잘 번다거나, 뭐 학력이 높다거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근데 요즘에는 꼭 이런 외적인 조건 외에도 뭐 대화가 잘 통하거나,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 이런 조건들, 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그 연애 대상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치유적인 관계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 한 8, 9년 전쯤인가요? 제가 석사 과정으로 상담을 공부를 할 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게 꼭 상담밖에 없을까요? 상담 말고도 사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도 사람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제 치유적인 관계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 와닿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치유적인 관계라는 게 꼭 연애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정말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연애라는 로맨틱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치유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혹은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와 서로 치유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그 치유적 관계를 연애랑 이제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성인 초기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대학생분들을. 그럼 이제 연애도 주요한 고민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 혹은 연애를 하지 않는 분들, 어쨌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연애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연애를 하는 대상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떤 애정 혹은 뭐 돌봄 이런 거에 애착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결핍 때문에 너무 외롭고 누군가가 빨리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성급히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만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왜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사람 외적으로 되게 멋있어서요, 혹은 예뻐서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꼭 연애까지 가지 않더라도 너무 외롭고 가짜 친밀감, 그러니까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라 겉으로만 친밀한 느낌을 주더라도 그런 걸 너무 지금 절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원나잇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상이랑 연애를 성급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결핍이 있던 게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에 뭔가 부모님이 뭐 중독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꼭 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면은 그걸 피해서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뭐 게임 중독이나 일 중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결핍이 반복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실 수도 있어요. 또는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족 안에서 되게 이해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도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바꾸려 들거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가족관계 안에서 외상을 겪었을 경우,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그런 대상이랑 그런 로맨틱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상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재외상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외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재외상화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재외상화를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환경이 나에게 더 익숙하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그 환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애착 대상을 새롭게 찾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의 주요 애착 대상, 즉 부모님이 주로 되겠죠.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주로 나를 양육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그 관계가 애착 관계가 있었다면 성인이 돼서는 이제 새롭게 성인 애착을 만들으셔야 하는데, 이 성인 애착이 과거의 애착보다 좀 더 좋은 애착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에게 좋은 애착 대상이 누군지를 떠올려 보시면 내가 성인이 돼서 어떤 사람과 그런 애착을 맺을지를 그 조건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배제했을 때 나의 감정에 잘 공감을 해주는 사람,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로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그런 걸 바탕으로 나를 적절하게 돌봐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계가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애착 관계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또 치유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연애 대상을 찾을 때는 새로운 애착 기지라는 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애착 기지를 찾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한가? 나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한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한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물론 외적인 조건이 서로 비슷하거나 잘 맞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치유적이고 평생 동안 서로에게 좋은 애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연애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그 애착 대상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의존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도하게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뭔가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처럼 나를 돌봐주길 원하거나 너무 의존을 해서 힘들 때마다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걸 의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성인 애착 관계가 사실은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상대방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두고 싶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연애할지 이제 조건을 따질 때 나에게 좋은 애착 기지, 애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셔가지고 내 어린 시절의 어떤 결핍이나 상처를 치유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스스로 그거를 통찰하고 그런 조건도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탐색해보고 찾아다녀보고 이런 걸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좀 스스로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그럴 때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보면서 같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를 찾아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과 연애할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